배우 한예슬과 남자친구 류성재에 대해 마약 의혹 및 버닝썬 탈세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가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 23일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에 제비들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오는 24일 유튜브 라이브를 예고했다. 해당 라이브 썸네일에는 한예슬, 류성재, 박혜진, 고영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앞서 김용호는 한예슬과 버닝썬 의혹 및 류성재의 마약 의혹을 폭로하면서 배우 박혜진과 전직 펜싱 국가대표이자 최순실과 함께 국정기입 의혹을 받았던 고영태를 언급했다. 김용호는 지난 20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비들이 나라를 망쳤다. 장자연 사건도 제비 때문이었다. 이미숙이 호스트바 제비를 만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에게 문건을 만들게 했다. 이것이 장자연 사건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호는 고영태와 박혜진의 과거 사진을 보여주며 고영태, 박혜진은 부산 해운대 호스트밥 출신이다. 고영태가 마담이었고 박혜진이 선수였다. 이후 박혜진은 서울로 와서 배우가 됐다. 최순실 문제로 시끄러울 때 이게 묻혔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고소할 거면 고소하라며 고영태, 박혜진의 관계를 설명했다. 김용호는 호스트로 같이 일한 연예인이 박혜진 말고도 더 있다. 앞으로 한 명씩 끄겠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한예슬이 목표가 아니라 한예슬로부터 시작해서 버닝썬 문제를 다시 일깨우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제비들의 실체를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호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시한 사진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고영태의 호스트바 이력이 들춰지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박혜진 측은 사진 속 인물은 박혜진이 맞다. 나 이 중 한 명이 고영태 씨라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다. 고영태와는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며 사진은 지인들과 함께 갔다. 우연히 찍힌 거더라며 악성 루머를 양산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용호 측의 버닝썬 및 탈세 의혹 폭로에 한예슬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지난 21일 한예슬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한예슬 측은 사실관계를 알려줄수록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퍼지는 걸 보면서 끝까지 대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자동차는 법인 명의로 구매했지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탈세가 아니다라며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룸살롱, 마약, 탈세와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 이름 뒤에 평생 따라붙고 죄인처럼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며 지금의 저는 안전한 침묵보다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예슬은 23일 인스타그램에 행복하면 아름다운 삶이 온다. 빅해피 브링스 뷰티풀 라이프는 글과 함께 사진 2장을 올렸다. 사진 속 한예슬은 한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잔을 앞에 둔 채 환하게 웃고 있다. 가슴 라인이 보이는 브이넥스트를 입은 그는 변함없는 화사한 미모로 눈길을 끌었다. 업로드한 지 얼마 뒤 그는 같은 장소에서 찍은 다른 사진 한 장으로 게시물을 수정했다. 문구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이라고 바꿨다. 게시물을 접한 팬들은 언니 너무 예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언니처럼 예쁜 꽃길만 걸어라 등 응원을 쏟아냈다. 같은 날 한예슬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녹음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예슬은 최근 남자친구의 신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과 공방전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남자친구가 비스트보이즈 호스트 출신이라는 의혹과 버닝썬 여배우라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예슬은 지난 21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을 통해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룸살롱, 마약, 이제는 탈세까지 여자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 제 이름 뒤에 평생 따라붙게 되고 죄인처럼 낙인 찍혀 살아가야 되는 제 미래에 대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충격적인 현실 앞에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 한예슬로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이 논란에 관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연예인을 너무 악용한다. 가세현을 넘어 자기 개인 유튜브까지 끌어들여 얘기하는 것은 구독자나 광고 수익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소문을 이용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을 망가뜨린다. 거짓 폭로나 팩트 전달이 아니라 본인의 유명세를 위해 자극적인 부분들만 꺼내 쓴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기자 출신 유튜버가 소녀시대 태연 과라비 열애 중이라며 파파라치 영상을 게재했다. 양측이 열애설을 부인하자 크리스마스 연휴인 25일부터 27일까지 태연의 자택 주차장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물론 자동차 주차장 내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까지 담긴 영상을 본 대중은 과거와 달리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전시되는 모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연예인 열애에 대한 인식 변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파파라치 취재 형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으려 하는 사이버 레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이슈가 터지면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어 게재한다. 하지만 막상 클릭해보면 언론 보도의 인용, 당사자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편집한 영상들이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사이버 레카의 영상들은 루머를 재생산하거나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소속사들은 언론이 아닌 유튜버들의 폭로나 영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걸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연예 관계자는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이슈는 모르쇠로 넘어가려 한다. 공식 입장을 내면 기사가 되고 몰랐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 반응을 하면 본인들이 영향력이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닌 이상 무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속사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재를 할 방법도 없다. 고소해봤자 처벌이 가볍다. 그 사실을 유튜버들도 알고 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을 두려워해 최대한 참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린다. 피해자인 연예인이나 회사는 빨리 이 일이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입을 닫고 가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파파라치를 표방한 매체가 나타나서 폭로를 주요 취재의 대상으로 삼는 건 예전부터 문제였다.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구잡이로 폭로라는 정야의 방송을 하고 있다. 폭로라면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진실인지 허위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걸 언론들이 받았으면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린다. 그러면서 이슈를 또 다시 재생산한다. 연예인 관련 보도 형태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